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의 그늘인 노인 학대가 갈수록 증가해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은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인 학대의 비율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남의 노인 학대 범죄 발생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노인 학대 피해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부 통계를 보면요, 학대 중에서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정서적 학대가 제일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42.9% 정도가 되는데 노인 학대의 90% 가까이가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노인 부부 가정에서는 부부 간의 그런 노인 학대도 심각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노인 학대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쭉 자료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3,532건에서 2018년도에는 5,188건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562건인데 18년은 548건으로 약간 좀 증가 추세를 좀 보였지만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은 전남의 경우에는 데이터 상으로는 17년도에 181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326건이 발생돼서 많이는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각 기관별로 데이터가 좀 틀리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 전남 노인 보호기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꾸준하게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이 한 300몇 건씩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데이터가 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노인 인구가 매년 이제 30만 명씩 전국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노인 학대 피해자도 계속 늘어나겠죠.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학대를 받는 그런 많은 수의 노인들이 사실 갈 곳도 없고 어떻게 격리를 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격리할 수가 없는 그런 피해들이 훨씬 또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06년에 유엔과 세계 노인 학대 방지망에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그 촉구 또 그런 예방을 위해서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제정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지정 운영을 지금 6월 10일로 정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그 기념식을 3차례 거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부 자료를 보면은 학대 신고가 15,482건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노인 학대라고 판정된 사건들이 5,188건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학대 사건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보십니까? 세월이 흐르면 다 노인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우리들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우리가 현실에서 인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한테 조만간 다가올 수 있는 미래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 문제가 또 나무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고 또 우리 정경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노인 문제가 가운데서 그 학대 문제가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또 방임한다든가 착취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2014년도 이후에 보니까 매년 한 1,500건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종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또 재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학대 비중도 또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가장 놀라운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학대가 가장 많다는 것인데 가정에서만 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용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학대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대 유형을 보면은
우리가 즉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정서적인 학대 이런 부분들이 무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2.9%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폭력 행위를 수반하죠. 신체적으로 이렇게 학대하는 행위가 무려 37%나 됐어요. 이외에도 부양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양을 거절한다든가 부양 의무를 게으리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노인들한테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는 이런 부분도 발생을 했어요. 또 돈이나 재산을 착취하는 그 경제적인 학대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가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냐 봤더니 가족이 자식들하고 함께 사는 가족 그 노인들한테 학대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족들 자식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암만 해도 자주 부딪히고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부부간에도 학대가 또 발생을 하고 개인 자신이 자신을 또 학대하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유형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런 부분들이 약 10%씩 늘어나고 있다는데 10%씩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10명 중에 1명 또 학대를 받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남과 지자체에서는 이런 노인 학대 문제 해결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남에서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2곳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동북권과 서북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북권에는 순천에서 하고 서북권에서는 목포에서 2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국비와 도비 합쳐서 6억 9,500만 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2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2군데 운영을 해도 부족하죠. 그분 거기서 하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담 전화를 한다든가 상담 전화를 받는다든가 예방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피해 노인 그런 가족들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좀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학대 피해자라든가 학대 행위자 그분들 교육도 필요해서 교육을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또 노인 인권 실태 조사를 또 그 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 그런 노인 인권 사건이 나면은 그게 다 조사를 하고 실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전남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2군데 기관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노인 학대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그 가족들과의 또 격리가 또 필요할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노인 학대 피해자가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을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동북권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전국 광역시도에 다 1개씩 있는데 경기도가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전남은 섬이나 이렇게 산간 지방으로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사실은 지역적인 여건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복지부에 가서 좀 건의를 해서 최소한 1개 정도는 더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제가 이야기해서 근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복지부에 한번 갔다 왔더라고요.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이제 1개쯤은 더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도 국도비 합쳐서 1억 8,500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사실 뭐 1억 8,500이야 노인 쉼터에서 종사자들이 한 4분 계시는데 그분 4분들 인건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노인 쉼터에 대한 시설도 우리 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뭐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사실 부족한 형편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전남의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제 쉼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더 개설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노인 학대 부분을 위한 대처라든가 모든 시책들이 아주 전무한 상태고 아주 미흡하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예방 활동에 좀 줄여가는 정도죠. 우선 노인과 그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뭐 통합적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지원책도 좀 미미한 것 같고 지금은 예방 교육이라든가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그분들을 좀 투입하는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 학대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되죠. 통상적으로 전문기관에 접수가 되면은 먼저 현장을 방문해서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서비스 제공 부분을 우선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방향이 설정되면은
우선 관련 기관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갖고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어떤 대안을 내서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재발 방지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결정이 되면은 이제 지원책도 강구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든가 노인 관련 전문가들 이렇게 양성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양성된 인력들을 가정을 방문토록 한다든가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내지는 종사자가 6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65만 명에 대해서 정말 인격교육이라든가 인권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이수를 의무화하는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지금 우리가 노인 중에서 약 치매 노인 이 그 약 75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치매 노인이 앞으로 2024년도에는 한 100만 명이 넘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2051년도에는 271만 명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치매 노인이 271만 명이라면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또 그 보조하는 전문 인력들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착실히 앞으로 지자체라든가 국가가 대비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요양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은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학대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또 개선 방안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요사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아직도 좀 일부 상존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까지 도매급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노인 요양시설에서 폭행하거나 감금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민원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체에서 한 60% 정도가 그러한 민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놓고 보니까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민원 중에서 인력 운영 관련 부분이 한 35%, 서비스 부분이 약 31%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죠. 어느 날 내가 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고 또 이렇게 폭행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 병원에도 데려다 주지도 않고 오랫동안 방치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CCTV라도 좀 설치해서 우리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좀 보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그 동의를 얻어서 그 입소 실내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또 깊이도 약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이러한 시설들이 잘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보강이 되고 또 제도도 보완책이 좀 되고 해서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거나 여기에 그 복지사로서 활동하신 분들이 윤리강령에 의해서만 실천을 한다면은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노인 요양시설이 제도가 보완돼서 제대로 운영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노양시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최근에 한 노인 요양원에서 입원 중인 노인에게 사용한 기저귀로 입을 틀어 막아서 그런 모욕감을 준 그런 사건이 있고 또 요양시설에서 비일비재하게 그런 그 학대 사건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전남의 요양시설이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요양병원이 67개소가 있고요. 요양원이 224개소 그리고 주간보호 시설이 193개소로 이런 요양시설들이 자꾸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시설들이 간단한 그 시설 기준이라든가 인력 채용 기준만 맞추면은 손쉽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복지 사업이 마치 황금알을 나는 거위처럼 생각을 하고 하는 그 사업자의 마인드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현 사회가 내 부모님도 모시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치아를 할 만하지만
개중에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좀 이렇게 누가 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요양시설들이 법적인 허용 기준을 좀 허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들이 들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는 좀 더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 방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사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또 큽니다. 사실 저희 우리 도의회에서도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을 좀 해서 그분들이 정말 좋은 여건 속에서 어르신들을 좀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도 어떻게 보면 특히나 요양보호사는 3D 직업군에 들어가요. 사실 뭐 내 부모님 뭐 이렇게 뭐 치매라든가 좀 장기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 입원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분들을 참 뭐 보호하고 케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그 요양보호사들이 하는데 지금 그 요양보호사 연령층을 보면은 다 한 50대 이상 60대 이분들이 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그분들의 또 뜻을 좀 받들어서 좀 처우 개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양 시설에 대한 개선 문제는 좀 더 책임의식 또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 사업 하신 분들이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제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인학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노인학대 근절과 노인 사회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거리에 가보면은 특히나 6월 같은 경우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또 지정이 된 6월 15일이 있어나서 거리에 보면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이라든가 또 노인 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라는 그런 포스터 같은 거 붙은 걸 보면은 그 보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내 부모님이 저희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게 키우고 그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은 정말 그지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현 사회가 이런 문구로 인해 가지고 뭐 현수막이 붙고 포스터가 붙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런 꼭 필요한 곳에 예산과 행정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통계가 좀 잘 안 맞다고 그래요. 이 통계가 안 맞은 이유가 사실 너무 은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내가 맞고 산다. 이거 사회적으로 어디다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말 내가 이 잘못된 것은 내 업이고 내가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 탓이요 하는 그런 그 부모님들의 심정 때문에 어디다 내놓지 못하는 이런 은폐 사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은폐 부분들을 잘 발굴해 가지고 정말 소외되거나 또 계속 보이지 않는 데서 학대를 당하는 그런 행위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정말 옛날 삼강오륜을 얘기하면서 어르신들 공경하는 문화가 대단히 많았었는데 외국 여러 가지 그 문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소홀히 떴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고등학생이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간을 이식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있고 또 그 사격 선수 장미 선수이라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아파서 간 이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그걸 포기까지 하는 자기의 꿈을 포기하는 이런 아름다운 정신이 우리한테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인 운동 범국가적으로 좀 시행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노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사회 근본을 지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학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여전히 열악한 노인 복지 개선을 통해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